자, 해당 영상은 모델링 11번에 해당하는 영상이고요. 제가 직접 디자인한 게 아니라 BIG 파라미트릭이라 해가지고 이게 그 유명한 건축 회사에서 디자인한 그런 건물 형태예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스케치업에서 루비를 다루게 된다고 했을 때, 아니면 그 모델링을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는 건물이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모양 그리는 것까지는 이제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을게요. 정확한 치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이렇게 보고 그냥 임의로 그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모양을 한 번씩 보고 그냥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안에도 지금 공간이 뚫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옵셋을 줘서 안에를 비워줬어요. 그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모양을 만들겠다고 지금 최고 높이가 이쪽 지점이죠. 바닥에서부터. 그러면 이쪽 최고 지점까지만 푸시를 해주면 안 돼요. 왜냐면 항상 그 자른다, 뭔가 가공을 한다 했을 때는 여유롭게 치수를 남겨주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이제 커팅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책을 이렇게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출력을 하게 되죠. 그럼 내용은 용지보다 살짝 안쪽으로 이제 여유분을 주게 되죠. 아니면 여기 철하는 부분이 있으면 안쪽에 조금 더 깊숙하게 준다거나, 특히 기계나 아니면 전기 작업할 때도 우리가 전기를 1000m 짜리를 쓴다고 써요. 그쳐요. 그럼 1000m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뭐 1500 준비한다거나, 이거 너무 많죠? 뭐 1100 준다거나 여유 치수를 항상 가지고 가요. 특히 선반 같은 거 아니면 뭐 다른 가공하는 거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렇게 가공을 한다고 했을 때 얘를 최종적으로 50짜리로 만든다고 했을 때는 물론 가공하니까 상관없겠죠. 어쨌든 한 60짜리를 준비를 해가지고 막 가공을 한다거나 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항상 뭔가 가공할 땐 여유 치수를 남겨줘야 된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상관없는 거잖아요. 높이는 상관없어요. 이렇게까지만 만들어 주시고 그대로 얘를 가지고 그룹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일단 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일단 완성본을 보고 만들게요.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두 가지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인터섹트, 이렇게 넘길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서브트랙트. 트까지 써줘야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섭디랑.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쓸 겁니다. 인터섹트는 우리가 교차되는 부분에 선을 생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선이 생성이 되면 이제 면에 붙었을 경우에는 분할이 되면서 우리가 면을 조금 더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그런 기법이 있고, 두 번째로 서브트랙트는 우리가 솔리드 툴을 써가지고 빼주는 방법을 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뭐 면에 선을 만들어 가지고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 덩어리 두 개를 가지고 겹치는 부분을 뺀다거나 하는 그런 방법을 만들 건데, 첫 번째 방법으로 할 거면 우리가 이렇게 모양을 교차를 시켜줘야겠죠. 쉽게 말하면 여기다가 이 면을 만들어서 교차를 해서 칼로 베는 것처럼 벨 건데, 이 일자 모양이 아니라 아크 모양이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일단은 정확하게 정면으로 배치를 해주세요. 정면으로 배치하는 방법은 우리 카메라에서 패러럴 프로젝션으로 만들어 주시고, 지금 스케치업 화면상 정면에 해당하겠죠, 이쪽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뷰에서 프론트로 이렇게 맞춰 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주 사용하는 그런 뷰 전환 도구들이기 때문에 F라인으로 이제 단축키를 설정을 하고 있어요. F2가 아까 말했던 패러럴과 퍼스펙티브에 그렇게 토글 버튼식으로 쓰고 있고, F3 탑, F4 프론트, 그다음 F5가 아마 F5에서 6이 좌우예요. 그리고 7, 8이 이제 배면, 후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단축키를 지정해서 쓰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말이 너무 길었죠?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크 모양이기 때문에 아크를 먼저 그려줄게요. 크기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나중에 스케일로 조절해가지고 모양을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아크를 그릴 때 주의해야 되는 거는 세그먼트가 너무 눈에 많이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뚝뚝 끊기는 부분이. 그럼 최종적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을 때 뭔가 부자연스러워요. 그냥 그래피틱한 그런 느낌이 나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스케일 작업을 하기 전에 얘가 원 재료일 때 우리가 세그먼트 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서 살짝만 올려줍시다. 살짝이라 하긴 너무 많이 올렸죠. 일단 50개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스케일로 이렇게 이 모양에 맞춰서 그려주시면 돼요. 이동도 하시고 그 다음에 스케일로도 맞춰주시고 해주시면 돼요. 너무 정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치수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정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나게끔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만 만들고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 이 선 가지고 어떻게 면을 만드냐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JHS 파워바는 굉장히 유명하고 무료 룹이죠. 이걸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없으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설치를 하고 나서 여기 보시면 익스트루드 라인이라고 있어요. 얘를 가지고 선을 먼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익스트루드 라인을 누르고 선 클릭하고 옆으로 쭉 당겨 주시면 돼요. 그냥 이 선을 내가 면으로 만드는 이렇게 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당연히 우리는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면을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 Y축 방향으로 당긴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밖에 안 당겼죠. 그 이유는 너무 길어지게 되면 얘가 막 이렇게 조절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익스트루드로 살짝만 이렇게 만들어 준 거고, 이 선을 잡아서 무브로 움직이든지 아니면 얘를 다 잡아서 스케일로 이렇게 늘려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작업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앞에서 봤을 때 모양이 얼추 나오죠. 근데 보세요. 이렇게 면이 그대로 그대로 있죠. 푸시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 교차되는 부분에 선을 그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잘 그려지나요? 안 그려지죠. 그래서 이 모양대로 우리가 교차되는 부분에 선을 만들어 줘, 이렇게 말할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대상되는 해당하는 그 객체를 잡고 우클릭하고 그 다음에 인터섹트 페이스 윗 모델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윗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제가 이 면을 잡았죠. 그룹 안에 들어가서 여기에 내가 선택한 면에 아니면 선택한 객체랑 맞닿아 있는 모든 대상들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은 뭐 이 면밖에 없죠. 어쨌든 여기에 지금 교차되는 모든 부분의 선을 만들어줘 하는 게 윗 모델인 거고, 가끔 이제 윗 셀렉션이나 이런 걸 쓸 때가 있어. 윗 셀렉션은 내가 선택한 것 중에서 교차되는 부분에 거기에 이제 선을 만들어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되고, 저희 여기에서는 그냥 윗 모델 이렇게만 해줘도 돼요. 여기서 그냥 위에 잡고 딜리트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면이 뚫렸죠. 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여기서도 인터섹트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면이 이렇게 잘 분할이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커트하기 전에 얘도 너무 기니까 일단 옆으로 줄여줍시다. 여기서도 인터섹트 페이스 윗 모델을 해가지고 이 면을 분할을 시켜주는 거예요. 분할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위에 잘라주고 난 밖에 나와서도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죠. 지우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요. 이 면을 컨트롤 C하고 나머지 전부 다 잡아서 그냥 아예 통째로 날려주고 깔끔하게 그 다음에 제자리 붙여넣기를 하셔도 돼요.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완성이 되죠. 근데 여기를 보세요. 지금 면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게 다르죠. 이게 나중에 그 모델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인터섹트 말고 제가 설명드린 두 번째 방법으로 했을 때 그런 면이 나와요. 우선 우리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얘를 따로 이렇게 뒤로 빼줄게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정면 뷰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원을 그냥 허공에다 크게 그려줄게요. 얘를 이렇게 놓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얼추 비슷한가요? 예, 그러고 나서 얘도 마찬가지로 세그먼트를 늘려줘야 나중에 그 커팅한 면이 부드럽게 나오죠. 이거는 다 알 것 같으니까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이 선을 가지고 팔로우미를 해서 구체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걸 그대로 밑으로 내립니다. 뒤도 정면 뷰로 봐줘서 위치만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네.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솔리드 2를 가져와서 쓸 건데 여기서 서브트랙트라는 걸 쓸 거예요. 서브트랙트는 제가 여기서 개념을 설명하기는 너무 뭐 엄청 대단한 게 아니라서 그냥 빼는 거예요. 빼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개체에서 이 모양을 빼면 지금 이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서브트랙트를 클릭을 해주시고 원 먼저 클릭, 그 다음에 이제 그 파라메트릭 디자인이 들어간 건물을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빠집니다. 어떤가요? 얘보다는 단계로 봤을 때는 쉽죠. 그치만 세그먼트가 이제 남는 게 후가공했을 때 아니면 뭐 커튼홀 형식의 모델링을 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불리한 그 지금 메쉬 형태가 되어 있죠. 상상 모델링을 할 때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여기서 가공이 추가적으로 되냐 안 되냐, 아니면 스케치업 내에서 오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도 지금 갈리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해서 모델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방법을 했는데 다른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방법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